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국방론 편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오늘은 해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문사진에서 보신 대로 최근 보도에서 정조대왕함과 우리 한국형 호위함 3 시리즈 충남함 1번 함이죠. 이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고침 공지죠. 제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155mm 탄, 주력 포병탄이죠. 현대전장에서. 그 생산 능력이 한 1년에 한 3만 5천 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아마 월 3만 5천 발인 것 같습니다. 월 3만 5천 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유럽과 미국이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유럽은 잘 안 되고 미국은 그나마 좀 올라갔다. 그래서 2022년 초만 해도 월 14,000발 정도에서 2022년 말까지 2만 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 월 2025년까지는 한 4만 발 정도 생산하려고 한다. 매달. 그래서 근데 저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만 5천 발 정도, 좀 더 우크라이나전이 정리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내부에서 소모된 탄을 또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 3만 5천 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달이 아니고 연으로 바뀌어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55mm 탄을 관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시에도. 그렇죠. 그리고 보관량이 몇 발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미국은 한 30만 발 공짜 주진 않았겠죠. 돈 주고 팔았겠죠. 그게 다 이제 풍산에 어떻게 보면 매출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30만 발 메꿔 써야 되니까 미국에서 받은 돈으로.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 아마 관련 분들은 우리나라의 생산 역량이 이 정도 된다. 다른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육군 장비 그리고 항공 장비의 생산 역량을 봤을 때,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미국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는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지금 저는 사상자라고 이제 전달을 드렸어요. 한 50만 가량 된다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공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사망자만 50만인 것 같습니다. 군 사망자만. 민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 이런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고침 공지였습니다. 자, 제가 본 사진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조 대왕함이 지금 이제 진수식 끝나고 군에 인도하기 전에 한 1년여간 이렇게 이제 시범 운행을 하잖아요. 군에서 같이 아마 업체에서 같이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쓸만하다, 오케이 하면 이제 군에 납품되는. 근데 24년에 납품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이제 두 개를 봤는데 나란히 있잖아요. 정조대왕함하고 이건 1만 톤이 넘는 거거든요.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1만 톤이 좀 넘어가는 거니까 중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 055급 구축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축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충남함인데, 이것도 보니까 아마 초도함인데 울산에서 만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에서. 그래서 이게 울산 MBC 뉴스데스크에서 하거든요. 예. 창원 방산산업에 관련된 것은 이제 창원 MBC나 경남 MBC에서 주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저한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배가 하나는 1만 톤이 넘고 하나는 4천 톤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걸 사실 비교해 볼 기회가 없거든요. 나란히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상당히 소중한 사진이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좀 어설픈 내용들이 지금 사진을 사실 제가 자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 사진이 좀 잘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자, 10,000톤, 4,000톤, 약 3배가량 톤수가 차이가 나는 배예요. 자, 충남함만 하더라도 4,00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양 항해를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무리가 없다. 자, 광개토 대항함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광개토 제가 제 계획이 맞다면은 그래서 광개토 대양함이 좀 아슬아슬한 수준이었다. 근해에서만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대양을 갈 수 있는지. 자, 배가 작아도 대양을 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이런 게 많고 또 뭐랄까 서플라이 보급 물자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배의 크기가 이제 약간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4,000톤급 정도가 되면은 대양 항해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 호위함은 향후 우리가 항모 전단이 생기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로는 근해에서 한반도 가까운 해역에서 활동하겠죠. 왜냐하면 한반도 해역에서 한반도 근해에서 항공모함 전단이 활동하는 것은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대외용이죠. 대양 함대처럼. 자, 이 두 개를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껴보실 수 있는 사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면 크기가 작다 뿐이지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지만 다른 차이도 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MBC 이제 보도 내용이고요. 뭐 SM6를 탑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고, SM6 같은 경우는 지금 정조대왕함이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급의 두 번째 버전이고 세종대왕급이 세 척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세 척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의 디자인은 같아요. 배가 살짝 커졌죠. 배수량도 커지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제가 봐서 좀 애매한 위치다. 우리 해군의 근함 계획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이 정조대왕함급을 만들 때 1번 함이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좀 급하게 결정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 7월 여름에 진수식 할 때 나왔던 사진이에요. 지금 요 사진에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충남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충남함도 한국형 호위함 이제 세 번째 거 3의 첫 번째 1번 함이거든요. 그것도 2022년 초 봄에 진수식을 했어요. 그 지금 같이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자, 둘 다 아마 내년에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보도가 나오겠죠. 시험 운항하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시기는 넘었었다. 다 됐다고 보냈는데 문제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다. 외국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뭐 대구급 함 같은 경우에 뭐 엔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순조롭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선 강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게 특수선이죠. 이런 군함으로 연결됐을 때도 대단하다. 아직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군함의 성능과 가성비를 아직은 못 느끼고 있다. 조만간 알게 되지 않을까. 육군 장비처럼, 공군 장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말씀드린 거죠. 충남함, 한국형 호위함 3회 첫 번째 함 4월 달이었네요. 이거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커졌죠. 아까 거는 지금 한 170m 정도 돼요. 길이가. 이거는 이제 130m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톤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만재 톤수를 보면은 그 위압감이 달라요.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 이게 귀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분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나란히 서 있는 뒷사진인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레이더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 왼쪽에 충남함은 우리나라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구현했어요. 그리고 A사 레이더예요. S밴드 A사 레이더죠. 우리가 아마 지금 LSM용으로 개발하는 지상 방공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더를 여기다가 해상용으로 해서 붙인 것 같은데, 저게 통합 마스트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제 레이더와 뭐 UHF, VHF 여러 가지 레이더들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게 난제인 것 같고, 사실 미국은 지금 통합 마스터 구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중화특급에서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화특급 때문에 급하게 뭐라고 할까, 알리버크급을 대체하는 그 구축함에 지금 왜냐하면 전력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미국 해군이 새로운 급을 이제 제안했는데 그 제안에도 통합 마스터 구현이 안 돼 있어요. 향후 개량 방향의 방안에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의 몇몇 나라, 특히 뭐 프랑스 정도에서 구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걸 우리가 해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진수한 오른쪽에 있는 정조대왕함은 통합 마스터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폐사예요. A사가 아니고 수동이에요. 자,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큽니다. 뒤에 링크는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은 그때 계약했기 때문에 미국 알레이버크급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폐사에다가 이지스 전투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지스 전투체계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자, 이지스 전투체계는 소프트웨어고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핵심 센서라고 해야죠. 탐지기. 핵심 센서 중에 하나가 레이더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센서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적외선 탐지 센서도 있고 뭐 소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폐사와 A사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난다는 게 있고, 이지스 전투체계는 소프트웨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윈도우, 뭐 워드 뭐 이런 거예요. 아래야 한글. 그게 지금 한 척당 우리가 구입할 때 일단 나올 텐데 구입 가격이 한 8,900억 됐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왼쪽에 충남함 같은 경우는 레이더도 A사 레이더 순국산이죠. 통합 마스터를 구현했죠. 이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산 전투체계를 했어요. 이게 아마 한화에 산 것 같은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레이더 가격이 전체 군함 가격의 레이더하고 뭐 전투체계 가격이 전체 군함 가격이 한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가량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정도예요. 함정 가격이 3분의 1, 무장 가격이 한 3분의 1, 그 다음 무기체계하고 죄송합니다. 탐지체계 레이더 포함해서, 그리고 전투체계 소프트웨어가 한 3분의 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국산으로 다 바뀐 다음에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LSM 해상형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미 많은 것들이 세이브가 됐다. 이제 충남함을 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폐사든 A사든 이 기본적인 탐지 이 거리, 탐지 능력, 레이더에 전반적으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 뭐 A사가 뭐 훨씬 폐사보다 다재다능하다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연료 전력 소모도 적고 무게도 가볍고 고장에도 대응이 훨씬 잘 되고.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면적하고 탐지 능력하고 비례관계에 있다. 이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딱 보시면은 정조대왕 함에 있는 게 4개 있거든요. 사방으로. 여기도 4개가 있고 통합 마스터니 한 군데 모여 있죠. 큰 차이가 없어요. 작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호위함은 구축함 간에 맡은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진들이 그때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호위함에 부여된 임무에는 최고의 성능이다. 저는 이 레이더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봤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훨씬 더 다재다능할 수가 있다. 혼자서 폐사 레이더 저거 말고 다른 X밴드 레이더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게 필요할 거예요. 정조대왕 하면은 그걸 한 군데로 묶어냈고 작은 공간에, 그리고 무게도 가볍게 해서 마스 위로 올렸다. 저게 왜냐면 순행이에요. 순행이고 열이 엄청나게 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같은 역량을 가진 폐사와 A사 레이더라면 A사 레이더가 무게가 훨씬 적어요. 면적 말고요. A사로 했기 때문에 저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게중심이 흔들려요. 자, 이게 큰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뒤에 보면은 하얀색 동그라미 KVLS2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현재 실물로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좀 덮여져 있죠. 근데 이제 크기는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 다룬 바가 있어요. 기존의 KVLS1, MK41보다 훨씬 넓고 직경이 길이도 더 깁니다. 아주 큰 미사일을 넣을 것을 감안하고 있는 거죠. 이 뒤에는 이제 KVLS2가 들어갔다.
위에 뭐 덮개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공개된 모습이라고 봐지고 뒤에 헬기 그 행어라고 그러죠. 넣는 데를 경락고가 뭐 다른 호위함처럼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쪽 충남 하면 한 개, 이 청주 대항 하면은 두 개. 쪽 대잠 헬기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지금 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향후 이제 한국형 호위함4 그리고 요 지금 청주대항함 다음이 KDDX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 같아요. 무인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이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닐 거예요. 이미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진으로. 이 사진 가지고는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보면 좀 전에 충남함에 있는 통합마스터 A사 레이더 S밴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냐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침 좋은 사진이 있어서 옛날 썼던 건데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고 지금 청주 대항함에 들어간 폐사 미국제 레이더는 이거보다 더 큰 거죠. 조금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테두리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 그게 지금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조금 커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살짝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탐지거리 이런 게 좀 올라갔을 거니까. 자, 우리 KDDX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냐? 내나 같은 S밴드인데 세종대왕급이나 정교대왕급에 준하는 크기로 확대될 것 같아요. 물론 A사 레이더고 통합 마스터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차이는 현격해지는 겁니다. 지금 방식하고는 무게나 에너지 소모나 그러면 통합 마스터로 구현하는 거 그러면 배 전체 설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기술이 있어서 통합 마스터를 구현을 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건조되고 있는 청주 대항함에는 미국제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청주 대항함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KDDX가 이제 우리 기술로 다 개발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로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청주대항함 자체가 세종대항함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청주대항함 자체는 좀 어중간하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뭐 1조에서 한 2조 사이 되겠죠. 1조 5천억 내외 될 것 같은데 한 척당 좀 애매한 컨셉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가 불러사는 소리일 수 있어요.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정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해보니까 우리의 기술 진척이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다른 뭐 군사 장비랑 마찬가지예요. KF-21 공군의 그리고 뭐 지상 장비로 따지면은 뭐 K2 전차 급의 장비들 봤을 때 우리 기관 산업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다중 국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건을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격적인 시도를 안 해봤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되더라. 오히려 그런 점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조대항함이 좀 어중간하게 된 거죠. 출발부터.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가격이 나오죠. 그 당시 이제 6척, 뭐 미국 거 포함, 뭐 일본 거 포함해서 6척 구입했는데 6척용 전투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만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조대항급이 좀 세 척이 될 거니까 척당 900억 정도 된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900억입니다. 자, 이게 국산화됐죠. 뭐 KDDX에 국산 전투체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통합 마스터에 지금 거보다 낫겠죠. 즉 우리가 미국 거보다 나은 걸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조대항함이 좀 있으면은 전력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선체를 남기고 많은 중요한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다. 국산 장비로. 그리고 그걸 뭐 저도 보이는데 그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 설계를 했다. 외형상은 세종대왕급이랑 그냥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뭐 세종대왕급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좀 개조될 가능성이 크다. 배 크기 자체가 워낙 넉넉하니까 개량의 여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지금 KDDX만 하더라도 지금 기본 설계 이런 거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개발 계획을 제가 기획을 해보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마무리하고 건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KDDX랑 정조 대항하면 겹쳐요. 예, 그 6척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충남함하고 비교를 해도 그런 부분 등치 빼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국산과 미제가 차이가 나는데 KDDX로 가면 더해지겠죠. 그래서 KDDX가 6척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뒤로 갈수록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세종대왕급부터 해가지고 개량 작업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해군은 엄청난 전력이 될 거예요. 거기다 항공모함 더해지면. 네, 거기다 함재기도 지금 무리 없이 KF-21 해군형이 나온다면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모여지는 곳이 2030년 초, 네, 엄청난 강군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간다면. 좀 멋을프게 좀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왼쪽이 충남함인데, 연통이 큰 게 한 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연통의 숫자는 곧 들어가 있는 메인 엔진인, 메인 출력 기관인, 터빈 엔진의 숫자랑 같다. 이 충남함에는 보면 MT30 롤스로이스 거죠. 이게 한 5만 마리 정도 돼요. 이게 한 개 있어요. 이게 한 개 있고 발전기, 디젤 발전기가 한 4개? 예, 제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한 4개 정도 있고 발전기는 발전시킨 것을 돌리는 모터가 있어요. 큰 모터가 2대예요. 그래서 한 15노트, 시속 15노트 정도까지는 발전기로만 돌려요. 그러다가 더 이상의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하다. 전투 기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스터빈 엔진이 불이 붙는 거죠. 자, 여기서 가스터빈 엔진 연통이고 그 위에 콧구멍처럼 보이는 2개짜리가 그 발전기용 디젤 엔진 그거의 연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오른쪽에 세종대왕함을 보면은 큰 연통이 4개거든요. 4개인데 밑에 연통의 모양이 살짝 길쭉하게 나온 것은 저기가 아마 유선형으로 가야 돼서 부덕이 좋게 된 것 같아요. 전체 연통의 단면적은 비쌀 거로 보이는데 여기는 GE 엔진이 들어갔어요. LM2500이라는 건데 이게 4개가 들어가서 연통이 4개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LM2500은 1960년대부터 등장한 엔진이라 계속 개량형이었어요. 마력이 만 25,000마력에서 47,000마력까지 되어 있어요. 최신이 47,000마력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게 들어간지는 모르죠. 예, 예. 그래서 4개가 들어간 거는 연통의 숫자랑 일치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제 세종대왕급과는 다르게 세종대왕급의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연료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항상 가스터빈 엔진만 늘 돌려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바꿨어요. 우리 이제 호위함급처럼 뭐냐 저속에서는 그것도 한 15노트라고 저는 봅니다. 까지는 디젤 발전기로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간다. 그래서 연료를 절감한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통 숫자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네. 그런 점이 하나 이제 관찰이 됐고요. 이게 옛날 충남함 제가 소개드릴 때 썼던 슬라이드인데 딱 맞더라고요. 여기 보면 40메가와트급 터빈 한 대, 충남함 롤스로이스 엔진입니다. 그게 MT30. 다 그것도 뭐 원래는 큰 대형 항공기용 수송기나 여객기용 엔진이죠. 그거는 GE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어제도 그 엠브레러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엔진을 국산한다는 지금 움직임이 있고 저도 이제 좀 이따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에서 뭐 선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예상했던 바지요. 그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국산용으로만 이걸 굳이 우리가 비행기 항공 엔진을 큰 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함정용으로 개조를 할 그 타산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일환이고 우리가 만약 그런 결정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해외 시장까지 같이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MT30 엔진이 40메가와트고 와트로 따지면은 한 대 맞죠? 그래서 약간 연통이 하나였고 1.7메가와트급 전동기가 2대다. 저거는 모터라는 겁니다. 전동기는. 예, 그래서 그때는 소리도 안 나죠. 모터로 구동하니까. 그래서 저 모터의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1700kW급 발전기가 4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거와 거의 유사한 사이즈나 출력이나 좀 적은 출력을 가진
어, 가스터빈 엔진이 청조대왕급에는 4개가 들어가 있고, 거기도 전동기도 지금 아까 나무 위키에 보니까 1.7메가와트급 전동기 2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출력을 봤을 때, 그리고 배의 크기 차이를 봤을 때 15노트, 지금 충남함에서는 15노트인데 15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전동기는 출력이 동일한데 충남함이랑 배의 무게가 3배 정도 무겁잖아요. 자,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분명히 그러면 발전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1.7메가와트급 전동기가 2대면은 호위함급처럼 1700kW급 발전기 내대로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 디젤 연료를 떼서 하는 거니까 이 디젤 발전기용 연통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콧구멍 같은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본 것이죠. 예. 자, 다음에는 이거 앞에서 본 모습인데 이것도 크기 대비가 참 잘 되죠. 자, 이걸 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배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 줄을 쳐놨죠. 오른쪽에 충남함에 있는 저 노란 줄의 높이가 뭐냐면은 MK41 이나 또 그거의 한국판인 KVLS1의 높이예요. 네. 예. 자, 저 높이가 툭 튀어 올라와 있죠. 충남함에서는. 저게 왜냐? 배의 단면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요. 위의 넓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저 VLS 유닛은 보면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높이를 아래 위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갑판에서 올려서 한 2m, 3m 정도 올려서 불룩하게 나오게 한 거예요, 발사들을.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함을 보면은 이 갑판 높이 있죠. 밑에 게 갑판 높이예요. 청조대왕 기준으로. 그게 충남함에 올려진 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폭은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급은 보면 제가 납작해요. 왜? 거기도 MK41이나 KVS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면 위로 부덕이 튀어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조대왕함을 왜 세종대왕함과 다르게 위에 있는 노란선처럼 이걸 2, 3m 올렸느냐, 이렇게. MK41하고 KVLS1을 넣기에는 갑판에 납작하게 해도 충분한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저거는 이 앞에다가 향후 우리 LSM이나 기타 군수함 무장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함정용 큰 VLS를 앞으로 넣겠다는 의도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거든요. 세종대왕급하고. 그래서 향후 세종대왕급이 업그레이드 된다. 지금 SM2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세종대왕급도 저희가 툭 튀어오를 수가 있다. 요거 상당히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비교 같아요. 예. 자, 이게 뭐 예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왼쪽 사진이 세종 배치원이에요. 갑판 높이 납작하죠. 이 배는 거의 같거든요. 예. 자, 오른쪽은 청조대왕함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툭 튀어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은 KVLS1이나 MK41이 들어있는데 저거 밑에 공간이 벙벙벙 이렇게 다리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오히려 비행기에 함정의 무게 중심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예. 굳이 무게 중심을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경우는 당연히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LSM이 준비가 되면은 바뀔 것이다. KDDX는 처음부터 이게 고려돼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궁금증은 이게 배가 170m 되는 큰 배인데 지금 보시는 자리 동그라미 한 자리 다 보면 2, 3m 이상 올라와 있죠. 저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봤을 때는 무장이라는 면을 봤을 때 무게중심도 딱 맞고 그래서 저기를 현재는 CIWS 근접 방공체계 기관포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한국 해군의 함정들은 상당히 과무장 상태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내서 무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위치는 맞긴 맞는데 저게 마스트 밑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공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걸 지금 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CIWS만 치울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없다면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2배 정도로 넓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생뚱맞은 부분이거든요. 예. 자,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의 05급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5급이 한 10m 정도 더 길어요. 한 180m로. 자, 이게 중국의 05급 구축함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구축함이죠. 예, 예. 만재 배수량이 12,000톤, 우리도 11,000톤. 비슷비슷해요. 길이 10m 차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근접 방공 체제가 좀 딱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확보한 거 보세요. 저 공간. 예. 저기 함포하고 CIWS 사이에 넉넉하게 확보했죠. 지금 우리의 디자인은 정조 대항하면 저 절반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CIWS가 있는 장소가 생뚱맞다. 네. 높이도 이미 높여져 있는데, 네. 안 그러면 중국처럼 이렇게 배를 뽑든지. 그래서 향후 개량을 하게 되고 레이더까지 개량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럼 CIWS를 위한 공간이 나올 거다. 괜찮은 위치에. 그래서 기존 자리는 무장으로 대체한다. KVS2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해군의 성향에 맞는다 라고 감히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뭐 늘 궁금해했던 사실인데 충남함에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VLS가 있는 부분이죠. 수출형의 동남아에 수출하는 부분에 보면 수출할 때 보면은 저 부분이 짧아져요. 배가 작아지면서 그들이 VLS를 활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저기는 무장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거는 정조대왕함도 마찬가지. 한국형 지금 함정의 디자인을 봤을 때, 자 호위함은 뒤에 무장을 할 공간은 없어요. 이게 전체 무장이 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구급도 이래요. 그 같은 디자인인데 배가 살짝 커진 거잖아요. 저 부분이 향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위에서 보긴 본 건데 왼쪽에 이렇게 뭐랄까 함교 있는 부분이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자, 요거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고 대구급 함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구급 함인데 대구함인데 앞에 무장이 다르고요. 이거 보면 요거 수직에서 딱 잡은 그림인데 뒤에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저는 저걸 업그레이드 공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한국형 KVS2는 4개, 셀 4개가 한 묶음이에요. 이게 두 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거 제가 대충 크기 맞춰서 애들 그려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대구급은 또 저렇게 무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충남함은 폭이 또 약간 넓어졌어요. 이 공간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폭이 2.4m면 돼요. 폭이 이쪽으로. 그래서 저거는 이제 향후 KVS2를 넣기 위한 부분이다. 왜냐? 한국형 호위함 3에 대탄도탄 방공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보도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즉 그 말은 이게 SM 대탄도탄 요격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공간을 대구함에도 이미 확보해놨고 충남함에는 과연 배가 살짝 커지는 만큼 저기도 더 넓어졌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20년 6월 네이발 뉴스 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배치 3에 호위함에다가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LSM이 들어간다, LSM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대신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뒤에 KVS2가 들어가는 부분이 단이 다시 높아져야 된다. 그 2, 3m 정도 또 높아져야 된다. 예. 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종대왕급까지는 우리의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것을 거의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보더라도 정조대왕함이 들어갈 때는 이미 우리가 KDDX 계획도 있고 호위함 계획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대충은 자신 없었겠죠. 안 해본 거니까. 그래서 그때 뭐 탄도탄 위협 뭐 이런 거가 제기가 되면서 정조대왕급의 결정이 좀 급하게 내려지면서 KDDX가 지금 밀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국산화 우리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밀었던
어떤 그런 연구진이나 그런 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청조대왕함을 같이 만들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그러는 바람에 그분들이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국방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개발을 했고 우리의 성과가 빨리빨리 났어요. 그래서 그새 청조대왕함을 따라잡았고 정조급의 2번함, 3번함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세종대왕급이 죄송합니다. KDDX가 바로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정조대왕급을 선택한 것이 결정한 것이 성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개발을 빨리 했다. 엄청나게 기술의 완성도를 급격하게 빨리 높였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됐다. 동시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청조대왕급을 건조하면서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어차피 같은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DDX에 들어가는 기술들 6척 건조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호위함도 지금 호위함 시리즈 4도 곧 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막 중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도 뭐 많이 한다 하지만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더 우리보다 많이 할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진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해군이나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숫자 늘리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돈 더 넣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조대왕급이 끝나자마자 세종급부터 바로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세종급 업그레이드 어차피 주력이니까 세종급 업그레이드, 정조급 업그레이드를 다 감안해서 우리가 통합 마스터를 만들든지 무장 체계를 만들든지 또 전투 체계를 만들든지 할 때 그게 감안이 돼 있다. 나중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